13번부터 또 역함수네. 자, fx가 3분의 1x 함수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일단 이 생각부터 하자. 내가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어진 함수 x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쵸? 그래서 yx 대칭성 얘기할 거고, 그럼 f'x를 생각해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엇만 하는? 증가만 하는, 감소만 하는? 증가만 하는 형태의 3차함수 그래프 대응일 거다. 이 생각은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 자,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y는 fx랑 얘의 역함수 y는 gx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의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를 봐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둘러싸인 부분. 그럼 첫 번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이 3차함수를 무조건 꼼꼼하게 그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거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둘러싸인 점이야.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y는 fx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무슨 이동 시켜야 되니까? 대칭 이동 시켜야 되니까 첫 번째 생각이 둘러싸인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fx라는 함수랑 이 y는 x라는 함수 사이에 교점의 형태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이제 대칭 이동 시킨 그래프를 잘 그리고 나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주는 이유는 뭘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함수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은 서로 무슨 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대칭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한쪽 면적만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핵심인 이제 교점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fx는 지금 y는 x라는 교점을 만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도 교점을 만들 거니까 이런 위치들을 모조리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점의 상태부터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그럼 fx랑 y는 x의 교점부터 보면 자, 이 식이랑 그대로 연립했을 때 fx는 3분의 1x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9가 x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x 3승이 27 되면서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만 만나냐면 3인 곳에서만 만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f'x를 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3차 함수는 3차 함수의 더함수는 어쨌든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고 있어. 여기가 x는 0인 곳이다. 그치? 내 3차 함수로 지금 변곡의 x좌표가 뭐일 수밖에 없을까? 0일 수밖에 없는 상태. 내 3차 함수는 0,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9니까 이거 0, 마이너스 9 지나면서 여기서 변곡을 가지면서 이렇게 쭉 증가만 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의 경험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y는 x를 그었을 때 교점이 어디에서만 생긴대? 3에서만 생긴대. 그러니까 0, 0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긋게 되면 여기 양수인 부분에서 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했나요? 자, 해서 그래프를 이제 조금 세세하게 그려주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y는 x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 3차 함수는 0, 마이너스 9를 변곡으로 가지면서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날 건데 그때 이 점의 교점의 x좌표가 현재 3이다 라는 얘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에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 대칭인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3에서 만나게 될 거고, 하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뭐야? 얘는 0, 마이너스 9를 절편으로 가지는 1차 함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긋겠다는 거니까 자, 얘는 연립을 할 필요 없이 빠르게 이렇게 교점의 위치가 x좌표가 0인 곳이랑 여기 3인 곳이라는 게 밝혀지는 상태다. 그죠? 그럼 요 이제 오징어처럼 생긴 요 면적 계산하자는 얘기니까 요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인데 한쪽은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면적이고 다른 한쪽은 y는 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다. 그치? 그럼 적분의 구간이 몇 군데로 나뉘어질 거고 두 군데로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 적분하고 구별을 할 건데 1차 함수를 둘러싸였는데 왜 적분을 할까? 적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치? 여기는 일단 몇 도가 될 거고?
90도가 되고 여기 몇 도일 거니까 45도니까 얘는 그냥 직방이 등변이다. 그렇죠? 그럼 이 높이가 이 뒷변 길이가 현재 얼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9가 될 거고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요거 제곱하면서 2분의 81에 몇 분의 몇 배? 2분의 1에서 4분의 81인 거 그냥 빨리 찾자라는 얘기가 되면서 자 이제 그럼 요 부분 적분하면 된다. 그렇지?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할 때 x에서 3차함수 빼도 되긴 하는데 x에서 3차함수 빼면 최고차이 홈수되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fx에서 x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고 음의 면적이 될 거니까 무슨 값 씌우면 될까? 절대값 씌우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게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으니까 자 fx에서 x를 뺀 함수에 정적분에다가 그대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의 자 3분의 1x 상중에 x 지웠으니까 마이너스 9에 dx 계산하고 나서 절대값에서 양의 면적 바꾸고 이거 두 개 더해서 최종적으로 몇 배 하시라? 2배 하시라. 그래서 계산 문제가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까지 필요한 거 짧게 잘 체크하시고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양수의 최고차항 개수가 있는 3차함수 fx n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차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다. 자 이제 gx가 이 f에 대한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고 a에서 x까지 ftd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생각할 거 첫 번째 fx의 최고차항 개수와 차수를 줬으니까 gx는 몇 차함수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4차함수일 수밖에 없고 최고차항 개수는 몇 분의 몇일 거다? 4분의 1일 거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x 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함수다 정도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자, 그 동시에 자,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니까 g는 0이 되면서 g'x는 fx가 된다. 즉, 내 3차함수를 더함수로 가지면서 a라는 x좌표에서의 x축이 생성되는 gx라는 함수네 라는 생각 가족권부터 봅니다. 가족권에서 절대값 gx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한 군데예요. 우리가 4차함수 개념을 따졌을 때 그치? 크게 이런 대략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의 그래프들을 따져볼 수가 있는 상태다. 그치?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점 올렸을 때. 이 그래프에서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치? 자, 여기에 x축이 있으면 미분 모양은 점 0개. 여기에 접할 때도 몇 개? 0개. 여기서 접결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생기니까 몇 개? 2개. 그럼 둘, 넷, 둘, 이렇게 가니까 이 그래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빵, 둘 가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될 리가 없는 상태고 대칭성이 있는 거면 빵, 넷, 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는 거니까 자, 가지고 보자마자 뭐하는 형태? 출접하는 형태의 4차함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자, 가족권을 보자마자 gx라는 4차함수 이렇게 뚫접하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것이며 자, 왼쪽에서 뚫점이 나타나는지 오른쪽에서 뚫점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만 미분 불가 지점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x축도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접혀 올라가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무슨 축이? x축이 생긴다는 거. 그럼 4차함수의 시계 생성이 좀 편할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제 나조건을 봅니다. 나조건을 보니까 G'A도 0이고 G'A가 GA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A 플러스 2가 GA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1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GA가 그 밑에서 GA2A가 A 3승이라는 함수값을 나타내고 있을 때 G9의 값을 찾으라. 사실 뭐 조건이 꽤 무수히 남발이 되고 있으니까 함수식 결정을 하는 문제지 않을까? 이 식의 작성은 간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G가 0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x축 설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하면 여기가 뭐다라는 생각이고 a가 된다는 생각이고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그 위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GA가 G'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빵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럼 A에서의 함수값도 접점 교육이도 0이니까 이 표현으로부터 함수 GX는 XA에서 X축에 무엇한다? 접한다. 근데 접한다를 우리가 접한다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접하는 건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지만 무슨 접하는 것도 뜰접하는 것도 접하는 거라고 했다. 그치? 그럼 A가 될수록 밖에 없는 위치는 여기가 된다고 바로 잡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GX의 함수식은 이제 최고차항 4분의 1에 x-a의 세제곱까지는 찾아낸 거고 여기 또 다른 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거면 여기에 띠링띠링 비율 관계를 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걸 쓸 수 있는지 이제 조건 확인을 하러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G'의 A 플러스 2가 GA 플러스 2랑 똑같대요. 의미가 전혀 없는데 A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A 플러스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여기 높이랑 여기 A 플러스 2에서 어떤 미분계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그런 의미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의미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치? 그 다음에 G2A가 A 상승이래요.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단순 뭐라는 얘기냐면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네. 기하학적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빨리 식을 잡아야 돼. 여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잡자. 근데 뭐 비율 개념 잡아가지고 뭐 여기 3대 1에서 여기 3K 잡고 K 잡아서 식을 만드는 내용들은 여기 극수의 위치가 A 플러스 3K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값이 제시됐을 때 계산하는 방법들인 거고 얘는 지금 극수값이 있는 상태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오히려 문자 이렇게 여러 개 잡으면 식만 복잡해질 거야. 그치? 그럼 또 다른 하나의 절편은 그냥 K라고 잡읍시다. 문제에서 어차피 미분불가 지점이 K 한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식을 이제 X-K로 작성하는 대로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조건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 생각인 거. 자, 계산하러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보다는 두 번째 조건이 계산이 편하다. 그치? 그래서 G2A 넣을게요. 2A 집어넣으면 좌변에 A 상승. 자, 2A 집어넣으면 4분의 1에 A 상승이고 날라갈 거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편하네. 그럼 A-K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A 상승 날라가고 4 넘어가면 4는 A-K가 되는 거니까 K라는 값은 결국에는 A-4라는 값이 되는구나. 관계 찾았고 그리고 이제 G'의 A 플러스랑 GA 플러스 2가 같다는 거 그대로 그냥 적어야 합니다. GX 미분할게요. G'X는 곱에 미분될 거니까 4분의 3에 분수 계산하기 싫다. 4분의 묶어놓고 나서 앞에 거 미분하면 3의 X-A의 제곱 곱하기 X-K를 그냥 예로 두는 걸로 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 자, 다시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해주면서 X-A의 대제곱. 이렇게 되는 거. 자, 집어넣고 그냥 열심히 계산합니다.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여기 남는 건 2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2는 4. 여기 A 날라가고 나면 남는 게 2 더하기 4에서 6 더하기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2의 상승될 거니까 8 되면서 얘의 4분의 1배가 되고 자 그럼 4분의 1배 하면서 계산해주면 4 약분이 될 거니까 63, 18에 2 더하면서 얘는 좌변은 20이 되는 거다. 그치? 좌변은 20 GA 플러스 2는 여기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자리에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4분의 1에다가 자 A 플러스 2 집어넣으면서 2의 상승 생길 거니까 8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2 넣으면 A 플러스 2에서 K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하면서 다시 곱하기 6이 생길 거라서 얘는 약분되면서 12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엥? 뭐지? 뭐야 이거?
다른 건 둘째치고 계산 결과 다른 것도 둘째치고 왜 산수가 있니? 4분의 1 x k 관계 찾았고 이면서 맞나? GA가 이 함수 4분의 1 K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왜? 뭘 잘못 적었어? 응? 네, 저기 2a를 넣으면 2a 마이너스 k가 되는 맞아요. 맞아. 그치? 그럼 2a 넣어야 되죠. 2a 마이너스 k 되는 거. 그럼 4는 맞네. a 마이너스 k가 아니라 2a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자리 바꾸면서 2a 마이너스가 바로 정해야 되고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요 자리에 빼기니까 2a 플러스 4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치? 문자가 남아야죠. 정리합시다. 그럼 G'의 a 플러스 2는 4분의 1에 곱하기에 자 a 플러스 2 넣으면 3 곱하기 4까지는 똑같고 그치? 여기에 a 플러스 2 넣으면서 남는 식이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6 다시 a 플러스 2 넣으면서 플러스 8 되면서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남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a 플러스 2를 그럼 집어넣게 되면 자 우변의 값은 자 4분의 1에 자 a 플러스 2 넣으면서 그대로 2에 상승될 거니까 8 곱하기 그대로 여기 k가 2a 마이너스 k니까 a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될 거라서 남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는 값 정리해보면 a 값이 계산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지? a 값이 정해지고 나면 함수식이 결정되는 거니까 G6, G9을 찾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가족번을 보면 그치? 출접하는 거 바로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 나머지는 계산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20번으로 가봅시다. 자 20번에 좌표 평면상에 3개의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는 3의 로그 3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그리고 나서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자, 이 3개의 함수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 세 함수가 전부 다 무슨 이동 관계에 있다는 거? 그치,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는 건 떠오른다, 그죠? 자, 그럼 이동 관계를 생각하면서 얘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의 교점을 얘기해요. 길이가 얼마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평행이동 양에 대한 비율을 관찰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fx 그래프고 아래쪽에 있는 함수식이 f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였다고 칩시다.
서로 무슨 이동 관계에 있고? 평이동 관계에 있고 두 칸 오른쪽으로 할 때 밑으로 몇 칸 내려가니까? 4칸 내려가니까 그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과의 마이너스 2인 직선과의 교점 사이 거리는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럼 여기 이 갔을 때 밑으로 4칸 내려간 거니까 1은 항상 몇 루트로 되면서 2루트 5 되면서 자, 이 두 점 사이의 관계가 x축으로 2칸, 4칸 평행이동된 관계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되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 관계가 나왔으니까 1일간의 이동 중에서 비율이 몇 대 몇에 대한 이동이 있는 것을 1대1에 대한 이동 관계에 있는 함수식의 함수들의 관계성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게 없으면 그냥 단순 노동 계산인 거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가 그대로 1대1의 비율이 되면서 감소하는 형태가 있는지를 보자라는 생각인 거.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린다 치면 y는 로그 3x 플러스 1.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를 위로 몇 칸 올린 겁니까? 3칸 올린 거죠, 그렇죠? y축 평행동량이 위로 3칸 올라간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기준점이 있으면 평행이동량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기준점 정도 찍고 갑시다. 얘는 몇 콤마 몇이? 0,0이 기준이고, 자, 여기 0 들어가면 얘는 0,3이 기준점이 되고, 자, 이 그래프는 그러면 3,0이 기준점이 되니까, 자,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옮겼다라는 생각이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대1의 비율로 이동되는 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자, 여기가 첫 번째 함수 그래프, 여기가 두 번째 그림 그래프, 얘가 세 번째 그래프니까 몇 번과 몇 번? 2번과 3번이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 사이 거리가 일정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이해했니? 그럼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렸네. 그래도 조금 예쁘게 그려주고 가보자. 그럼 이렇게 기준이 되는 함수 그래프가 하나, 얘를 위로 3칸 올려서 이렇게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쭉 그었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근데 이 세 함수와의 교점이 각각 a, b, c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얘가 첫 번째 함수 로그 3의 x 플러스 1이었으니 자, 여기 교점이 a가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그림에 얘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니까 얘가 지금 b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옮긴 거, 얘가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c가 된다. 자, 우리 그림은 안 그렇지만 어쨌든 A가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다. 2대 1로 내분하고 있다. 이런 생각. 여기까지 된 거. 근데 여기는 2대 1로 내분하는 걸 보기 전에 이 B라는 점과 C라는 점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무슨 이동 관계에 있을 거니까 평행이동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얘는 오른쪽 몇 칸 간 다음에 3칸 간 다음에 밑으로 3칸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이 길이는 반드시 몇 루트 몇일 수밖에 없을까? 3루트일 수밖에 없어. 그럼 거기가 2대1로 나눠졌다는 것은 다시 이 길이는 몇 루트 몇이 되면서 2루트 2가 되면서 얘는 밑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 가는 관계가 있고, 얘는 밑으로 1칸, 오른쪽으로 1칸 가는 관계가 있는, 자, 서로 이런 관계에 있는 점들의 표현이다 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게 상수 K 값 찾는 거고, 그럼 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네. 여기는 직선을 지나는 점 찾아야 되니까. 자, 누구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누구와 누구의 좌표를? C와 B의 좌표를 설정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A의 좌표가 X 좌표를 모르는 상태니까 A, 로그 A에 로그 3에 A 플러스로 잡아준다 치면 B의 좌표는, 자, 여기가 X 좌표가 A면 B의 X 좌표는 이만큼 왼쪽으로 간 지점이니까 A-B가 될 거고, C의 X좌표는 A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B의 좌표는 A-2, A-2가 여기 로그 함수식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로그의 3에 그대로 A-1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프라임의 함수값이 분명히 얼마나 나야 된다는 거? 이만큼 나야 된다는 거 알아보니? 그럼 얘 y좌표에서 얘 y좌표를 뺀 게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로그 3의 a-1 플러스 3에서 로그 3의 a 플러스 1을 빼면 얘가 2가 된다는 거구나. 자, 이거 정리하면 a값 나오겠다. 그쵸? 그럼 a값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일이다 라는 거 끝? 뭐 이거까지 쓸 필요가 없는 상태네. 뭐 계산 마무리 한번 하고 가보죠. 그럼 정리하면 로그 3에 로그끼리 남았으니까 a 플러스 1은 a 마이너스 1이 3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 될 거고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그냥 3분의 1 된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1이 3a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자 2a가 4가 되므로 a는 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럼 a가 2면 요 점의 좌표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스몰 a가 2인 상태니까 2,1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직선이 2,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k는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컷.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죠. 결국에는 이 두 번째 함수와 세 번째 함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첫 번째, 세 번째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 점차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였고, 자 21번. 최고 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지금 좌변에는 2분의 2f'(x) 마이너스 f'(1이) 무슨 식인지 의미를 한번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있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자 f'이라는 값이 0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dx분의 d에 0에서 x까지 ft dt랑 플러스 0에서 x까지 다시 dt분의 dft 자 dt를 다시 정적분을 해서 자 n이 되도록 하는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를 보면 이 한근관계의 식을 해석하는 게 먼저인 거고, 그렇죠? 물어보는 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고 미분한 다음에 적분한다는 내용이니까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내 정적분이니까 미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이거 미분하면 무슨 x 나왔습니까? fx 나옵니다. 그치? 자, 근데 얘는 미분한 다음에 정적분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뒤에는 정적분의 적분 상수 형태의 식을 남길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미분하면 f' t가 되는데 걔를 다시 적분해서 ft에 대해서 0에서부터 x까지 처리를 하는 거니까 얘는 fx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f0가 뒤에 생기는 거다. 그치? 우리가 풀 방정식은 좌변은 2fx-f0라는 이 값이 어떤 자연수 n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좌변의 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요? f가 그렇지 3차니까 얘도 최고차 함수가 2 3차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우리 3차 함수가 y는 n을 주었을 때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는다는 말. 이 n이라는 값이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때와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방정식의 해석을 하려고 하니 함수 fx의 모양을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래서 f'가 0인 게 먼저 나오고 그럼 2에서 뭔가 극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 얘부터 잘 해석을 합시다. 순서대로 가보자. 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f는 반드시 얼마다? 10이 되어야 한다. 그쵸? 그러면 이 식은 분명히 미분계수의 의미를 담고 있을 거고 여기 2는 필요 없으니까 몇 분의 몇 빼주고 나면 2분의 1 빼주고 나면 우변의 이 극한값은 무슨 프라임 미이 됩니까? 그렇죠. f 프라임 1이 되니 그럼 2분의 2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네.
2분의 1의 f'1보다는 끝.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넘어가면 f'x는 항상 f'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 1에서의 접선 기울기보다는 f'x는 항상 크거나 같다. 즉 x좌표 1인 곳에서 접선 기울기의 최소가 생긴다는 거니까 얘는 변곡의 x좌표가 얼마인 걸? 1인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 그치? 끝났네. 3차함수 그릴 건데 얘 변곡의 x좌표가 1이라고 알려준 거고 2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인 곳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주어진 함수 f는 2에서 극 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0에서 뭘 가질 거고 극 대를 가지게 될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이 함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함수식 작성할 때 뭐 밑에 거 써도 되고 위에 거 써도 되긴 하는데 뭐 다른 조건은 지금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라 f1이 얼마라는 게 있으니까 10이라는 게 있네. 여기가 1,10인 걸 이용은 할 수 있으나 극대나 극소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극소를 기준으로 잡아서 함수식을 작성한다 치면 여기를 극소값 -m이라고 둘다 치면 여기 만나는 지점은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fx에서 극소값 m을 뺀 함수식은 -1에서 뚫고 2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상태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n 값을 정하기 위해서 f1이 10이라는 조건이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으니 여기에 1,10을 대입하면 상수m도 정해진다는 거. 그럼 상수m까지 정해지고 나면 여기는 이 좌변에 있는 함수식은 결정이 된 거다. 그지? 그 결정된 함수에 다시 극대우수 찾으셔가지고 n 값의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를 찾으라 산수 문제였던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조건은 되게 복잡한 척 적혀있지만 그렇게 관계가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내일 마저 풀이를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끝! 그래서 내일 이거 남은 거랑 그 다음에 킬캠 풀이하고 이번 주 해설 마치고 나면 일요일에 갈 때 EBS 하나, 킬캠 2회분 하나 이렇게 다시 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는 시험 치는 걸로 끝! 고생했습니다. 네. 자, 22번부터 자, 모든 항의 실수일 수열 AN에 대해서 자, 가족권을 보니까 전화관계가 A의 2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든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짝수 번째 항 A 2n은 A5 곱하기 AN 마이너스 1 자, 이런 구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던 정화식이랑 조금 다르다 그렇지? 지금까지는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 앞에 있는 항 AN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었는데 얘는 그럼 지금 가주권을 보니까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들을 그 이전에 있는 특정 항들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럼 지금 짝수 번째 항과 관계를 보면 자 2n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n에 대해서 2배 되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n 값에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간다 치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는 두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항으로부터는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그치 네 번째 항 그럼 네 번째를 통해서는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뜨문뜨문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그럼 지금 홀수 번째 항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n에 1을 집어넣는다 치면 두 번째 항을 통해서 몇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를 찾을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항을 통해서는 n에 2가 들어갈 거니까 몇 번째가 찾아지며 다섯 번째 자 n에 4가 들어가게 되면 다섯 번째를 통해서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사이사이의 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 다섯 번째 항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까지는 드러나는데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찾자는 얘기야? 얘의 절반인 몇 번째 항을 통해서? 세 번째 항을 통해서 A6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모든 항을 이 가조건을 통해서 정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조건을 보러 갑시다. 나조건을 보니까 시그마 n은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an을 곱한 자, 이 수열의 합이 3a5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네.
자, 수열에 합이 등장했는데 마이너스 1에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부호변화 조심해야 되고 항이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한 땀 한 땀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쵸? 자, 그럼 n에 2부터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부호가 플러스니까 a2는 그대로 3 들어가게 되면 부호 마이너스일 거니까 마이너스 a3에다가 자, 플러스 a4를 했을 때 3a5 마이너스 8이 항상 만들어진다 라는 관계성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뭐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섯 번째들은 결국에는 앞쪽의 특정항들을 이용해서 모조리 표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 조건 더 보면서 물어보는 거 확인하러 갑시다. A4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자, 그 K번장이 1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찾으라. 자, 우리 주어진 조건의 항에서부터 당연히 출발해야 되니까 이 세 번째 항을 앞쪽에 있는 번째수의 항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 자, 세 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홀수 번째에다가 n은 1을 집어넣을 거니까 A3는 A2 플러스 1이라는 게 그냥 확인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기에 A4는 다시 여기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4는 지금 A1에다가 A2를 곱해서 1을 빼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여기 다섯 번째 항으로 분다치면 다섯 번째 항은 위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A5는 자, A3 더하기 1로 표현이 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세 번째 항이 다시 두 번째 항으로 표현이 되니까 얘는 A2 플러스 2로 표현되는 항이다. 이렇게까지 적어볼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요 식의 정리가 A2에서 이제 A3를 먼저 빼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얘는 간단히 가자. 여기 그대로 드러나네. A3가 A2 플러스 1이니까 A2에다가 A3 빼면서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될 거고, 자, A4 그대로 더하면서 A1 곱하기 A2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자, 요거 세배하면서 3A2 플러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만 남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다 사라질 것 아니야. 그쵸? 네. 자, 그리고 A2랑 A2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 A1과 A2의 곱이 3배의 A2다 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그치? 그럼 여기서 가지고 주는 관계성 A1이 얼마이거나 3이거나 A2가 얼마거나 0이거나 그치?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항도 결국 첫 번째 항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항을 그대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서 A2는 그냥 A1 제곱 마이너스 1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네. 끝? 그럼 넣읍시다. 그럼 얘는 지금 넘어가면서 인수분해하면 A2로 묶였을 때 A1 마이너스 3이 빵이 되는 거고, A2 대신에 A1 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1 마이너스 1, A1 플러스 1, 그 다음에 A1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되니까 가능한 A1의 값이 여러 개 생기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인 걸로 이제 출발을 하자 이런 생각이죠. 끝? 자,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모조리 탐구하기가 귀찮으니까 네 번째 항이 무슨 수라는 조건이 나온 걸까? 양수라는 조건이 나온 거다. 그쵸? 자, 그럼 네 번째 항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앞쪽에 있는 항의 조건을 찾아 나가봅시다. 네 번째 항은 지금 A1, A2 곱해서 빼기 1 됐으니까 얘가 분명히 0보다 어때야 되는 거고? 커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지금 A2는 아까 A1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준다 치면 자, 얘는 A1 곱하기 A1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치? 자, 1이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항이 0이 될 거니까 A1이 1일 때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수 마이너스 1만 남고. 그럼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을까? 없는 상태겠다. 그치? 얘가 0 되면서 안 되는 거니까 A1은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는 거? 3일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럼 A1은 3인 걸로 정해지면서 이제 13이 언제 나오는지 찾아만 나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각각 다음 항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제 풀어봅시다. 자, A2를 찾을 건데 A2는 방금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그냥 3 집어넣으면서 자, 지금 3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8이 될 거고, A3는 세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는 거다. 그치? 두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자는 얘기인 거니까 자,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서 그대로 9가 만들어질 거고, 자, A4는 지금 보면 짝수 번째 항을 볼 때는 항상 첫 번째 항과 그 절반 항을 곱하는 거. 그럼 여기 짝수 번째 네 번째 항을 볼 때는 첫 번째 항과 이 두 번째 항 절반 항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다가 1을 빼주자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두 개 곱하면서 빼기 1 해주면 자, 23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섯 번째 항도. 자, 이제 규칙성이 하나씩 보이는데, 다섯 번째 항 n에 2가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세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면서 10이 된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짝수 번째 항은 어떤 구수의 곱에다가 1을 빼는 거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홀수 번째 항들은 얼마씩 더하는 거니까 그냥 1씩 더하는 거니까 뭔가 서서히 더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몇 개 더 찾아보면서 규칙성 좀 더 봅시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을 찾으면 얘는 세 번째 항과 지금 첫 번째 항의 곱이니까, 자, 세 번째랑 첫 번째 곱하면서 27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1 빼는 거니까 26 된다. 이런 식으로 눈에 들어온다. 그쵸? 자, 일곱 번째 항을 찾아내게 되면 일곱 번째 항은 여기에 n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번째 항에다가 1 더한다. 그래서 자, 네 번째 항에다가 1 더하면 그대로 얘가 2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 수 있겠다. 그치?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언제 13 나온 거 찾아나가. 그치. 그럼 얘를 한 땀 한 땀 계속해서 적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까 홀수 번째항들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결국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거를 홀수 번째 아니라 무슨 번째들? 짝수 번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여덟 번째항은 얘랑 얘 곱해서 빼기 1인 거고, 그치? 열 번째항은 얘랑 다섯 번째 곱해서 빼기 1인 거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얘랑 얘 곱해서 빼기 1인 거니까 13이 나올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다. 그치?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적으면 이 K가 반드시 무슨 수 항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홀수 번째 항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홀수 번째 항들에다가 서서히 1씩 더하면서 몇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13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홀수 번째 항에서부터 천천히 출발해보자. 그럼 세 번째 항이 지금 9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1 더해지는 항의 관계를 보려면, 자, 다섯 번째 항이 들어온 이유가 세 번째 항이 9인 걸로부터 났으니까 저기는 첫 번째 점화식에다가 우리가 n에 1을 집어넣어서 아, A5는 A3 더하기 1이구나 하면서 자, 10까지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1을 더한 항은 그 다음 홀수 번째에서 나올 거니까 n 자리에 n 플러스 1 자리에 여기 5가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n은 얼마가 되는 게 맞을까? 그쵸, 4가 되는 게 맞을 거고, 4를 집어넣으면 그럼 A9은 A5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 11 되는 거. 자, 그래서 서서히 증가하는 상을 찾으면 되고, 그럼 다시 얘가 아홉 번째가 되려면 n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8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치? 8이 16에 1 더하면서 여기서 그치? A17이 그대로 A9 더하기 1 되면서 10이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죠. 자, 17 나왔으니까 n 자리에 마지막이 얼마나 나와요? 16 넣게 되면서, 자, 16 넣으면 A에 그래서 33에다가 A17 더하기 1한 게, 자, 13 된다는 게 밝혀질 거니까, 자, 33번째 항이 13인 거죠. 그 이후에는 생길 수 있을까? 없어. 나머지 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일씩 계속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증가하는 수열임을 이해를 하면 22번은 부드럽게 간단히 풀립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점화식 중에서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 있는 것들은 잘 안 나오는 형태였으니까, 자, 부지런히 방법도 가보자. 그럼 일단 킬캠 공통을 먼저 할까요? 뭔가 한 문제하고 선택 과목 하기가 애매하네. 아, 근데 너네 다 지금 미적분이잖아. 그럼 미적분 먼저 해? 하윤이 독감이었나? 승준이는 장염이고. 애들 다 아프다. 원래 아프지 마라. 너도 원래 아팠어요. 뭔 소리야, 봐. 정신이 아팠겠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실 28번은 그냥 저기 뭐야, 수원에서도 나올 법하긴 한데, 얘를 왜 굳이 꼭 미적분에 넣어놨지? 라는 생각이 좀 드네. 다른 의미가 있으시겠죠. 관심 없고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자, 27번부터 볼게요.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 위의 점이 지금 있는데, 자, 가조건에서 일단 x좌표가 ft고 y좌표가 gt다. 일반적으로 표현된 상태인 거고, 자, 가조건이 f1은 0이고, 자, 나조건에 잘 보니까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f't가 e의 t승의 gt 이렇게 되게 무폐지 형태로 나타나거나, g't라는 것이 마이너스 e의 t승 ft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에서
곡선 길이가 2다. 일단 이 정적분의 표현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쵸? 네. 절대값 지원 찾는 거고. 이 정적분 표현 만들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T의 전체 제곱 더하기 G'T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서 속력의 정적분 값이었다. 그죠? 그러면 뭐 나조건에서 대놓고 F'T랑 G'를 이렇게 F'은 G로 표현되고 G'은 F로 표현된다고 표현해놨으니까 자 무지성 그냥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냥 넣어본다 치면 여기에서 F'T랑 T제곱이랑 G'T 제곱에서 더하게 되면 자 요거 제곱하면서 2의 2t승 요거 제곱하면서 2의 2t승 묶일 거니까 2의 2t승 묶어내면 다시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쵸? 물론 이 식을 여기에 넣으면 2의 t승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긴 하겠는데 문제는 여기는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은 또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그럼 여기 ft 제곱 더하기 gt를 내가 어떻게 루트 안에서 잘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어넣고 계산해서 뭔가 될 것 같은 문제였으면 27번이 아니라 저기 뭐 24번이나 5번 이런 데 나왔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는데 당연히 잘 조립해야 되는 관계식은 나조건의 관계식이지 않을까? 얘들아 F1이 0이라는 거 내가 여기에 결국 1지만 네가 0인 거니까 여기 지원에 대응되는 값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할 때 쓸 내용이니까 식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나조건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 우리가 여기는 이 두 식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더해볼 수도 있고 그치? 곱해볼 수도 있고 오해볼 수도 있고 나눠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관계성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자. 두 개로 곱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생기는지 보자. F'T랑 G'T 곱하면 마이너스 2의 2t승에 ft 곱하기 gt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얘를 미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 곱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대. 얘랑 구조가 뭔가 비슷할 뿐인 거고 그죠? 네. 그러면 뭐야 2배에서 더하면 그것도 아니고 자 그럼 다시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자. 2배에서 더하면 되나? 이게 되네. 근데 빼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 자, 그럼 뭐 더해본다 칩시다. F'T 더하기 G'T 여기 드러나네. 두 개 더하기 2의 t도 묶이면서 Gt 마이너스 Ft 나온다. 얘도 뭔가 둘 사이 뭐 미분의 적분관계는 찾을 수가 없는 상태다. 그쵸? 그럼 여기 2의 t승이 공통이니까 얘를 좀 소거를 시켜볼까? 얘를 좀 소거시킨다면서 통째로 남승을 한다 치면 F'T분의 좌변 G'T는 자, 우변에는 마이너스 뭐분의 뭐로 남게 될 거고 GT분의 F'T 이렇게 남는 거야. FT 이렇게 남는 거 맞아? 그지? 그리고 요것도 지금 관계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분수식 싫으니까 대각선 곱해서 같다라고 해보면 FT 곱하기 F'T가 마이너스 GT 곱하기 G'T가 되는 거고 이건 사실 누군가의 제곱의 미분 형태다. 그치? 그리고 좌변을 넘겨서 생각해보면 Ft랑 F'T 곱한 거에다가 GT랑 G'T 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얘가 누구 미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쵸? 얘가 누구 미분인지도 알 수 있지 않나?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전체 몇 분? 무슨 t제곱에? Ft제곱 더하기 GT제곱이라는 식을 통째로 뭐하는 식인 거고 미분한 식인 거고 그 미분한 식이 얼마나 얘기니까 0이다. 이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네. 그럼 2분의 1은 사실 상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얘는 그럼 지워도 되는 거고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미분이 0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적분 안에서 처리해왔던 이 식이 자 미분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이 항이 무슨 항임을 얘기를 하는 걸까? 상수 항임을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의 변수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2의 2t승은 완전 제곱식으로 밖으로 꺼내줄 테니까 여기는 이 ft제곱 더하기 gt제곱이 무슨 항임을?
상수항임을 여기 있는 나 조건의 관계성을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필요한 거 짧게 정리합시다. 여기 더하고 뺀거 곱하고 이런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자, 지금 E의 t승을 소거하는 식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이 상수항임을 알아냈다. 여기까지 1절. 이걸 못 찾으면 아예 풀지를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7번 출구는 이게 있어도 한 번씩 이래. 어떤 특정 식의 구조를 강조하긴 하거든. 그래도 얘는 익혀놔야 돼요. 수능 끝나기 전까지는. 수능 끝나고 까먹어도 돼요. 그럼 재수할 거 아니면 어렸을 거야. 자, 그래서 나 조건의 관계를 적절히 연립하면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계산하러 가볼까요, 그러면? 그럼 얘를 상수항으로 둔다 그랬잖아, 그치? 아직 정리하고 있구나. 좋을 게 많아. 이거만 넣으면 되잖아. 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를 상수항으로 둔다 그랬으니까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 마음에 드는 상수 문자 뭐 잡을까요? K. 그래 k 잡는다 쳐보자. 내가 물어보는 것부터 확인하러 갈까? 지원의 절대값 찾는 거고, 그럼 여기 이제 가조건에다가 t에 1을 집어넣자는 얘기인 거니까 요 자리에 t에 1을 집어넣으면 f1은 0일 거라서 지원의 제곱이 뭐가 될 거니까 k가 되겠다. 그냥 그치? 그치? k 찾는 거네. 여기 무슨 값 씌우겠다는 거? 절대값 씌우고 루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 그냥 양의 제곱은 찾겠다 이 말인 거다. 그죠? 그럼 내 목적은 누구를 찾는데 집중을 하면 될까? K. 그냥 그치. 루트 k, k를 찾는데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가 지금 k로 표현이 바뀐 거니까 이 R등에 있는 식이 이제 적분 가능해지는 식이 되는 거고, 그럼 1에서 3까지의 루트 안에 이제 E의 2t승에다가 자, k를 곱한 식에 대한 정적분 값이 2다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 자, 그럼 루트 k는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루트 k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3까지의 E의 t승의 dt가 2가 되는 거고, E의 t승 적분하면 E의 t승이니까 그냥 3 넣고 1 넣어서 빼면 된다. 그죠? 네. 그럼 2의 3승 마이너스 2가 루트 k배 됐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내가 찾는 루트 k는 그대로 이 3승 마이너스 2분의 2라고 풀 수가 있는 거지. 끝! 양의 제곱을 찾는 거였으니까 얘가 답이죠. 그래서 나 조건을 통한 이 관계식을 찾으면 나머지는 산수 문제인데 이 관계를 떠올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자, 28번으로 가볼까? 어서. 자, 다음 28번으로 가보죠. 얘는 수원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하고 28보다 작다 범위에서 정의를 남기고 fx랑 gx는 이와 같이 삼각함수로 만들어졌으니 나한테 fx = gx를 일단 해석하자는 것은 삼각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가 되는 거. 식을 적어보면
k분의 2 사인의 3승 x가 k분의 1의 사인 x 더하기 1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삼각방정식에 대한 2차꼴은 많이 봤는데 3차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치? 어쨌든 이런 삼각방정식에 3차꼴의 식이 나오면 뭐에서 풀어보자는 얘기일까? 치환해서 풀자는 얘기인 게 당연한 얘기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2차꼴에서 이렇게 상수계수로 주어진 것들은 많이 봐왔었단 말이야. 이런 거 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게 몇 차로 바뀌었을 뿐이고 3차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다음 미정계수 K가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건 간에 좀 예를 해석하는데 기본 맥락은 sin x를 t로 치환하자는 거고, 그럼 얘들아 sin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논하는 거니까 이 sin 그래프를 한 주기 안에서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먼저 x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니 사인 그래프를 이 범위 안에서 먼저 그려주는 게 맞고, 지금 나의 세로축은 t축이 되면서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2파이보다는 작다 해서 빵꾸 뻥 뚫리면서 여기 2파이가 생기는 상태인 거.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t로 바꾼 방정식을 만들면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은 k분의 2t 3승이 k분의 1t 플러스 1 이렇게 변하겠네. 자, 요 앞에 미정계수가 이렇게 분수꼴로 있는 게 별로 보기가 싫다. 그쵸? 그럼 k 곱하고 작은을 넘기면 dt 3승에 마이너스 t는 그냥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지. 는 그냥 k다. k를 넘기지 말자. 왜 안 넘기는지는 알겠지? 몇 차 함수랑 3차 함수랑 상수함수의 교점의 관계를 보기 위함이다. 그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 빨리 그려봅시다.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다 치면 0 기함수일 거고 6분의 0이랑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랑 그렇죠. 루트 2분의 1에서 절편이 생기는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y는 k가 어딘가 이렇게 그어지면서 대응되는 무슨 값이 생기는 거야? t 값이 생기는 거야. 이 t 값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y는 t를 느낀다는 거고, 그렇게 실근계수가 총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하는 k의 위치를 정해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눈에 들어옵니까? 이건 뭐 미적분에서 하던 게 아니라 수원에서 하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생각. 여기에서 y는 t라는 직선이 그어질 때마다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거나 아니면 1개가 되거나 1개가 될 수 있다. 그치? 3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간의 경계가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2개 아니면 1개짜리를 만든다는 생각인 거고, 내가 그럼 여기에다가 y는 k를 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위쪽에 실근 하나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대응되는 t 원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근 개수는 4개가 될 리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겠다.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t1이라는 값이 그리고 적어도 얼마보다는 작은 값에 있어야 1보다는 작은 값에 있어야 교점이 몇 개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2개 될 거라는 거는 알 수 있는 상태인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점 하나 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값의 위치들도 좀 중요할 거니까 그 값의 위치들도 좀 표시를 해보자. 자, 여기에 지금 극값까지는 뭐 x좌표 찾고 싶으면 비율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도 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얼마? 1 되는 거고, 얘가 빵 되는 곳에서 극값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6분의 1이고 여기는 그대로 루트 6분의 1이 되는 거네. 자, 그럼 여기 이제 k 값을 내려가면서 적어도 교점은 몇 개는 생겨야? 2개는 생겨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2개의 교점을 만들도록 이렇게 y는 k를 넣게 되면 자, 지금 대응되는 첫 번째 t 값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또다시 그 다음에 생기는 여기 있는 k 값은 자, 비율 쓰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경곡은 0 다시 여기 루트 6분의 1이니까 한 칸당 루트 6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얘는 2 루트의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게 두 번째로 대응되는 t 값인 거지. 알아보나?
그럼 그 t 값을 여기에 상수함수로 그려준다는 생각이고, 그럼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을 생각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이 루트 6분의 1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1을 안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6분의 뭐가 될 거니까 4가 되니까 이 또한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값이니까 이 사이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오, 그렇게 하면 딱 교절 몇 개가 생기는 거니까 4개가 생기는 거니까 아, 이 K 값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아보겠니? 그럼 K가 조금이라도 더 내려와서 교점이 3개가 되면 얘 실드는 몇 개가 되는 걸까? 자, 다시 얘가 조금 내려왔어. K가 내려와서 대응되는 T 값이 이렇게 몇 개 생길 수가 있잖아. 3개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T1, T2, T3는 6개. 그렇지. 전부 다 마이너스가 1 사이에 갇혀있는 t 값이죠. 마이너스가 1 사이에 갇혀있는 t 값이니까 그렇지. 개당 2개씩 할 거니까 자, 이런 상태라면 자, 지금 우리 현재 이 방정식의 실드 x의 개수는 6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딴 데는 되는 게 있겠어? 일단 여기 하나랑 그러면 3개짜리는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6개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극무순값일 때도 가능하다. 속값일 때도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y는 k 값이 현재 2가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슨 수 k 값이니까 양수 k 값이니까 그냥 위에 거 찾자 1일 거 끝. 그럼 3상수의 극대값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여기다 뭐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자 산수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왜 무조건 문제 나는지 나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응? 저 집중 빨리 났던 것 같아요. 쉬워. 왜? 아니 이거 실수 한 개밖에 안 챙겨가지고. 빨리 갔다. 뭐 안 들고 왔는데? 어제 했던 거. 풀었어? 네. 알겠어. 그럼 들고 와. 안 풀었으면 쟤 뽑아줄라 했지. 고루고루 한다. 좀 이따 조퇴도 해라. 자, 됐나요? 네. 끝. 자, 29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보니까 28번이 27번보다는 쉽죠. 익숙한 문제가 훨씬. 자, 29번으로 갑시다. 자, AN 등비 수열이고, 아니 공통 수학에서 저만식 많이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서도 하냐고. 그래도 뭐 좋은 거지. 익숙한 걸 주는 거니까. 자, AN 등비 수열인데 그 항의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AN을 그대로 BN으로 가져다 쓰고 1보다 작은 상태라면 4배에서 가져다 쓰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결국에 BN이 가질 수 있는 항의 모양은 어쨌든 AN이거나 아니면 등비 수열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그것의 4배된 항의 모양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급수 두 개가 각각 수렴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에 대해서 b의 3n-1이 일단은 수렴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색상기 여기 1부터 집어넣으면 간격이 몇 칸씩 드러날까? 그렇지, 3칸씩 드러날 거니까 아 B2, B5, 그 다음에 B8 이렇게 만들어지는 항들이 수렴하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 합들이. 그 다음에 또다시 n이 1인 것부터 무한대인 것까지 갈 때 B3n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1부터 넣으면 홀수번째가 아니라 3의 배수번째 항들도 더했을 때 어쨌든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네. 자, 그리고 나서 B4가 마이너스 1이고, 자, B2가 B5가 5인 조건으로 나와 있을 때 나한테 14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절대값 B3n-1의 이 급수합을 계산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B2랑 B5가 없었으면 이 문제는 조건 분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불편했을 거야. 그 전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조건 분석. 얘들아, AN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서 증가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그치, 크기가 커지는 형태일 수도 있고, 자, 절대값 알이 1보다 작으면서 그 크기가 점점 어디로 수렴할 수도 있는 상태? 그치, 0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등비 수열이 일단 크게 구조상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은 든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항의 절대값이 크기가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1은 곱하는 수에서의 당연히 기본 기준이지. 계속 거듭제곱에도 1을 나타내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1보다 큰 수를, 아주 조금이라도 큰 수를 계속 곱해나가면 무조건 한없이 1보다 어떻게 될까? 커지는 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이 AN이라는 게 절대값이 1보다 커가지고 증가하는 형태의 수열이라고 한다 치면 얘가 막 A1, A2, A3 나타나다가 처음에는 조금 작을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어느 번째 순간에서 1보다 어떤 항이 등장하기 시작할까? 그치, 1보다 커지는 항이 등장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모든 항들은 뭐보다 크게 될까요? 1보다는 그치, 크거나 같은 값들이 되겠지. 큰 값들이 되겠지 어쨌든. 됐니? 그럼 이런 상태라면 BN의 정의가 그 앞에서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그치? 여기 K번째 항부터는 분명히 얘가 그대로 AK랑 AK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커지는 등비수열. 그러한 급수의 합이 수렴할 리가 있을까? 없다. 그치? 그럼 애초에 지금 AN은 당연히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비가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는 0으로 뭐하는 형태? 수렴하는 형태가 된다는 게 눈에 들어와. 그럼 이제 이런 생각 해보자. 그럼 작아지는 거니까 이번에 비해는 오히려 앞쪽에 있는 어떤 수열들은 뭐 1보다 큰 값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관심 없고 어쨌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1보다 어떤 값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작은 값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겠지. 그치?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1보다 어떨까?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정의되는 Bn은 뭐야? 항상 여기 있는 이 등비수열의 몇 배 대항이 나타날 거니까 4배 대항이 나타날 거야. 이해했니? 그럼 어쨌든 얘도 4배 됐을 뿐이지 지들끼리 무슨 수열을 만들 수밖에 없어. 등비수열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러한 지금 급수해합은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급수해합으로 계산하자. 이런 느낌인 거지. 크게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보여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나도 공비 나눠가지고 네가 수렴하는 조건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너무 힘드니까 힌트를 주는 거죠. 4번째 항이랑 5번째 항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랑 각각 2라고. 점화식 나와 있는데 특정 번째 수항이 나왔다? 얘부터 해석하지 않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했니? 그럼 나는 B4로부터 누구 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A4 확인해 볼 수 있고 B5로부터 누구 찾을 수 있다? A5. 그럼 A4랑 A5를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등비수열 결정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B4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인 거니까 자, A4가 가질 수 있는 모양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몇 A4가 4. 그치? 4A4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어. 자, 다만 이러려면 A4의 절대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위에서 정해져야 돼요. 응? 그럼 A4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데? 되잖아. 얘 절대가 1보다 큰 거는 아니지만 뭐 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첫 번째 가능한 A4의 모양이 마이너스 1인 거 가능하네. 자, 밑에서는 그럼 절대값 A4가 1보다 작아야만 하는데 여기서 정의된 A4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1보다 작은 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A4는 가능하게 케이스가 몇 가지라는 거? 2가지라는 걸 일단 정리를 하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누구도 찾아보자는 얘기일까? A5로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B5가 곧 A5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4A5로 표현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플러스 2인 거이거나 얘가 2인 거 따지자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A5에서 분명히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절대값 A5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데 위에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서 A5가 뭐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A5는 뭐일 수도 있을까? 그냥 2분의 1? 그치? 얘는 1보다 작은 거 만족시키니까 두 번째로 A5가 2분의 1로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보면 돼. 아까 우리 증가하는 형태의 크기의 수열을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케이스 중에서도 걸러지는 게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마일에서 2로 가는 거지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커지니까 2배 되니까 마이너스 2배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감소하는 수열이니까. 그럼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로 가는 거는 안 되겠지. 마이너스 4배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가는 것도 안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거 딱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A4는 뭐로 정해지고요? 마이너스 1로 정해지고, 그럼 A5는 2로 정해지고 2분의 1로 정해진 거다. 자, 그럼 공기압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정해지면서 자, 이 수열을 쫙 나열할 수 있으니까 BN도 나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급수의 값을 계산을 잘 해보시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거 계산해줘야 돼? 아니요. 안 해줘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29번도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왔어? 네. 30번으로 가봅시다. 지워도 되죠? 좀 기다려줄까? 지워도 돼? 네. 지운다. 여기 지워도 되겠잖아? 그렇지, 뭐 핵심인 건 있으니까. 자, 30번으로 가봅시다. 수능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대신 실수를 안 하겠지? 다른 애들이 실수하기를 들고 하니까 너무 나쁜 생각이잖아. 내가 잘 풀리려고 했지. 자, 30번입니다. 정수의 A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A 정수고요. 2차 함수 fx. 자, gx라는 함수가 2의 fx 승분의 자 그대로 a 플러스 fx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하나야. 합성함수가 안 보이고, 그지? 지수함수의 다항함수가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분모에 2의 x는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치?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4x 했으니까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형태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볼 법한 문제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시작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gx가 2의 x 승분의 a 더하기 fx 다음 조건 만들어주십니다. 가져서 gx는 x는 2에서 그때 2의 4승분의 1을 가지고 나 조건은 이 gx는 x는 2에서 4에서 극소를 가지고 극소값은 안 나와있고 그때 a 곱하기 g9의 값을 찾으래요. 조건도 단순하고 물어보는 것도 꽤 단순하게 생겼다. 그치? 자, 하나 먼저 해보자. 이대로 미분하면 1띠라다는죠. 그럼 gx는 어떻게 식을 바꿔서 2에 마이너스 fx 승에 a 플러스 fx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정수이고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얘는 어쨌든 2차에다가 어떤 지수함수가 곱해진 건데 문제는 이 지수에 또다시 몇 차식이 들어가 있는 2차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잖아. 저번에 2의 마이너스 x 제곱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주승분포? 정규분포 그래프였다. 정규. 그치? 이 x 제곱승이면 이게 증가하는 2차 함수니까 x까지 커질수록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0에서 최소를 가지는 그치 양쪽으로 퍼지는 아래로 올라간 이런 형태의 방정식 함수 그래프 그려진다. 그치? 그럼 2의 1-x 제곱 그래프는 여기는 2차 함수가 그냥 위로 한 칸 뭐 있을 뿐이야? 평행분계 쓸 뿐이야. 그치? 대칭성은 여전히 x는 어디에서? 0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얘랑 그래프계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2에 1-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x 제곱을 할 필요 없고 x-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어디에 대칭성이 있는? 1의 대칭성이 있는 요 그래프가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된 그냥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거다. 그치?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된 그래프인 거고 이런 식으로 했나요? 그런 구조 중에 하나지 않겠니? 그지? 그런 거랑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결합돼서 곱해진 형태의 식일 거다 정도만 생각하고 자 밑에 거 봅시다. 자 gx가 어쨌든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게 g'2는 분명히 0이어야 하고 g2는 2의 4승분의 1이어야 합니다. 그럼 미분부터 해보자. g'(x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자 앞에 거 미분하면서 2에
마이너스 fx는 그대로 생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 미분 속미분 그대로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x에 원래 있던 식 a 플러스 fx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 가능하니? 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거 미분하면 상수 a는 처리될 거고 플러스 무슨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x 이렇게 생기겠네. 이게 도함수인데 얘들 도함수가 0되는 곳이 어디에도 있고 2에도 있고 얼마에도 있습니까? 4에도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보자. 이 식을 잘 보면 어쨌든 f'x로 묶을 수 있는 거니까 f'x로 묶어내게 되면, 자, 묶어내는 이유는 얘가 0 되는 곳이 극각 가지는 곳들인 거야. 네. 그렇지? 그리고 이 식이 몇 차식인지 좀 관찰을 합시다. f' 묶어내고 나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1 되는 건데 이 참수의 또한 몇 참수일 수밖에 없고 1참수일 수밖에 없고 얘는 그냥 그대로 몇 차니까 2차니까 이 두 식의 곱은 분명히 3차꼴의 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대. 그럼 너의 3차가 중근을 가지면 극대나 극소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무조건 부호 변화가 생겨야겠지.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0 되는 지점이 어디랑 어디가 생겼는데 2랑 4가 생겼어.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3차 도함수 그래프는 2와 4에서 무슨 변화가 생겨야 될까?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는 그려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시그널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 시그널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얘가 문제가 잘 만들어진 게 대칭성을 씁니다. 보세요. 이 어쨌든 간에 이 참수.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의 역할들은 무슨 이동의 역할밖에 못할까? 평행이동이야. 그냥 무슨 수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을 하고 있어. 그럼 내 바탕의 방정식은 이 마이너스 fx랑 어떤 이차함수가 있을 거야. 그치? 네가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몰라요. fx가? 몰라. 모르면 그냥 아래로 블록한 거 가정해보자. 그럼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다면 지금 이 마이너스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블록하는 건데? 위로 블록한 거야. 맞니? 위로 블록하면서 어떤 평행이동을 통해서 분명히 0 되는 절편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야.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는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아보겠어? 그럼 이 f'x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얘 도함수 몇 차 함수인데? 1차 함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게. 지금까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그렇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다. 그렇지 평균이니까. 근데 여기가 f'x가 뭐 되는 곳이야? 0 되는 곳이니까 이 2차 함수의 도함수를 그리면 분명히 여기 지금 축에서 절편을 가지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했어? 식으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다 쳐봐. 얘는 절편이 얼마나 나왔지? 1,3이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일 거고. 그리고 얘의 도함수 f'x는 몇 x에? 2x 마이너스 4인데 얘는 분명히 이 2차 함수가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x가 이 0 되는 이 지점에서 당연히 2인 절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 라는 거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 당연하니?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의 절편의 점 가운데 이 도함수에 뭐가 생길 거다? 절편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2차 함수의 절편이 현재 이 전체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안에 모두 곱해져 있으니까 f 프라임 x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0 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건데 얘가 0 되는 곳은 이 도함수의 접선비율가 지금 0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0인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밑에다가 우리가 f 프라임 x를 그려본다 치면 x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f는 처음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만들었었으니까 얘의 도함수는 증가하는 형태, 감소하는 형태. 에? f가 아래로 블록한 거면
미분했을 때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1차도 함수가 생기겠지. 그럼 그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f'x가 그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했니? 네. 요 지점은 그러면 이 둘의 점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가운데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나는 이 도함수의 부호 판정을 각각의 부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니들이 둘 다 부호가 뭐인 곳에서 플러스인 곳에서 뭐하고 있을 거다? 증가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값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지 않겠니? 그치? 그럼 봐봐. 자, 이렇게 지금 축 기준으로 얘 부호 변화 생겨요. 현재 f'x는 여기 절편 이후로 증가 플러스인 거다. 그치? 그런데 나의 이 지금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a라는 이 그래프도 자, 여기 대칭축 지나가서 일단 부호가 뭐인 거지? 플러스지.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여기는 뭐하고 있는 곳이야? 증가하고 있는 곳이야. 1차 함수는 부호 변화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2차가 변하지. 여기 절편 지나고 나서부터. 2차는 이 이후에 부호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그런데 1차는 여전히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곱하면 부호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감소하는 곳이니까 여기가 분명히 극 무슨 값을 가지는? 100값을 가지는 곳인 거다. 그치? 자, 그대로 계속 판단해 봅시다. 자, 이 왼쪽에서는 그러면 축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 또 경계 건너뛰면서 여기는 감소고 여기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또다시 극대 생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까? 극소가 되는 거야. 그럼 극소되는 곳은 유일하게 한 군데잖아. 4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지. 문제에서 극소값이 4라고 했으니까. 그럼 극대를 또 2에서 가져요. 그럼 여기 가서 하면 작은 극대는 여기 왼쪽이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 6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컷? 그래서 극대 극소 어디에서 정해지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됐니? 그리고 이 둘의 함수는 각각이 무슨 성 있는 상태니까? 대칭성 있는 상태니까 내가 그리는 그래프에 극대 극소 또한 무슨 성 있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다? 대칭성 있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야. 이건 조금 이따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한번 되면 됩니다. 자, 정리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걸로 하죠. 확통 풀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킬캠 풀이하러 갑시다.